17번 한번 봅시다. 17번은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에요? 5개 이상 줄쳐놔요. 5개 이상. 자, 5개 이상이고 거기 잘 가봐요. 공동담보목록은 무슨 버전이에요? 연구 버전이고. 자, 그 다음에 거기 한번 봐봐요. 당사자가 작성해줘요? 등기관이 작성해요? 등기관 줄쳐놓으세요. 바로 개정되고 나서 바로 출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18번 한번 봐봐요. 이해관계인 줄쳐놔봐요. 자, 이해관계인만 줄쳐놔요. 그 다음에 직권경정등기 줄쳐놔봐요. 자, 직권경정등기. 직권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봐봅시다. 뭐라고 써놨죠?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하고 뭐가 친하지 않아요? 직권하고 친하지 않죠. 근데 봐봐요. 제가 그는 얘가 안 나올 때는 이해관계인하고 직권은 언제나 친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통상이라고 그래요. 얘가 하나 발생했어요. 봐봐요. 이해관계인 있는 경우 직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었으나 그의 줄쳐놔요. 그의 성락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 그래서 예적인 게 하나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다 하나 써놔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의 신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지문에 등장하고 있는 게 18번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한번 봐봐요. 등기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대해서 종래 등기관이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였던 것을 거기 줄쳐놓으세요. 등기 신청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 증명서에 표시하여 뭐 할 수 있다?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요즘은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 보면 만약에 자 무슨 소송 분쟁이 생기면 이러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뭐에 표시해서 발급해 줍니다. 그거 아직 출제가 안 됐으니까 조심해서 다뤄놓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자신청 따로 줄쳐놔요. 자르고 방문신청 줄쳐놓고 자르고 모두 동그라미 쳐놔요. 도면과 신탁원부는 무슨 문서로? 전자문서로 전송하는 방식을 원칙적으로 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도면은 뭡니까? 자, 도면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뭘로? 전자문서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도면 편철장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폐지가 된 거야.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봐봐요. 몇 번으로 쭉 내려가면 27번을 봐봐요. 자, 도면 편철장 자르고 공동담보목록 편철장 자르고 신탁원부 편철장 자르고 공동인명부 신청서 편철부 자르고 등기필통지부 가세자료송부부 등기부 체크정보가 뭐다? 폐지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바로 신청서 편철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신청서 편철부 현관편 닦아놔요. 왜 그럴까요? 자, 뭐 때문에 신청서 편철부가 폐지가 됐을까요?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부. 이때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예요? 전산 등기부죠. 전산 등기부는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까 보조정기 있었어, 없었어? 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봐봐요. 자,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게 등기소야. 등기소에 불탔죠? 그러면 등기부가 있어, 없어? 없어요. 과거에는 등기부를 만들어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적게 걸렸어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신청서 편철부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보조기억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서 즉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청서 편철부 제도가 뭐다? 폐지. 그거 조심해서 다뤄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올라가요. 그러면 21번을 봐봐요. 각하사유. 몇 가지? 13가지에서 몇 가지로? 11가지. 그래서 3호가 제일 중요해요. 동그라미 3번. 29조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요거 반드시 잡아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매일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 하나 잡아놓고. 자, 22번을 가요. 소유권 보전 등기 줄쳐놔봐요. 자, 그러면 포괄승계인 줄쳐놔요. 포괄승계인. 찾았어요? 네, 포괄승계인 찾았죠? 자, 포괄승계인이 개정됨으로써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요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위에다 특정 유정하고 포괄 유정을 써봐요. 예를 하나 들을게요. 자, 특정 유정과 포괄 유정. 예를 하나 써놔봐요. 자, 봐봐요. 그럼 특정 유정자는 어떤 포괄 승계인이 아니죠. 미등기 부동산 유정을 받았을 때 특정 유정자는 상속인 앞으로 보전 등기하고 특정 유정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해. 근데 포괄 유정자는 어때? 직접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슨 승계인이 추가됐게 돼? 포괄 승계인이 이미 출제가 돼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밑에 그러면 자, 특정 유정자는 직접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특정 포괄 유정은 있다. 그래서 이거 하나 표시해놔서 나중에 지문으로 연결될 때 다시 한번 확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줄 줄잖아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자치구청장 줄잖아요. 요거는 그 밑에다 요거 하나 써놔요. 요거는 토지일까요? 건물일까요? 요거는 토지가 아니라 건물에 한해서입니다. 건물에 한해서. 그래서 지금 제일 보전 등기에서 많이 출제된 게 바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야. 근데 여기 봐봐요. 이거예요. 작년에 이게 2.5점짜리야. 읽어봐요. 무슨 구청장이에요? 자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토지인 경우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뭐예요? 토지가 아니라 건물이야. 이게 작년 2.5점짜리입니다. 지금 뭐가 출제된 걸 예상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나온다 안 나온다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전 등기는 작년에 그러면 여기 이용해 먹었고 재작년에는 이걸 우려먹었다라는 거야. 그럼 올해 뭐 우려먹을 수 있을까요? 올해 보전 등기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뭐가 나올까요? 아니에요. 뭐라고 써놨죠?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올해 출제 예상은 이쪽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럼 보전 등기 할 때 이거 잘 배워야 된다고. 보전 등기할 때. 그러면 직권은 누가 해주는 거죠? 등기관이. 등기관이 등기부를 최초로 개설해 주는 것. 이게 뭐세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보전 등기는 우리 영락 없이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예상되니까 그 옆에다 딱 적어놔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23번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에요? 다원 민족이에요? 단일이에요? 다원 국가예요? 자, 봐봐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인 아니에요. 한국 사람입니다. 자, 그럼 한국 남자, 뭐예요? 한국 남자, 베트남 남자가 여자가 만났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잡종이지. 그렇죠, 잡종.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누가 많이 있어요?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뭐예요? 거기 봐봐요. 그래서 거기 뭐냐면 확인조서 줄잖아요. 확인조서 작성지 본인 확인신분증명서에 뭐가 추가됐느냐.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외국인 등록증과 국내 거서 신고 필증. 이게 추가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외국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외국인 때문에. 그 정도만 의미만 잡아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법률행위 법률 사실을 성립하는 정보를 하면 등기원인 정보를 인정했다. 요거 조심해야 돼. 아직 출제 안 돼서요. 대장등보 줄서나요. 주민등록등본 등초본 줄서나요. 가족관계 증명서, 유언정서, 상속재산 분할의 비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줄서나요. 등기 원인 증명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해야 돼. 이게 개정 전하고 개정 후에 이걸 지금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 주민등록등본도 결론적으로 뭐가 될 수 있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꼭 확인해 주셔야 돼. 아직 출제 안 됐습니다.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이제 편도 못 읽어요, 이제. 자판이죠. 요건 키보드죠. 요거는 종이 등기부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기재. 요거는 기록이야. 그래서 우리 용어가 기재에서 기록으로 싹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봐볼래요? 밑에. 자, 종이 등기부를 전제로 한 용어 및 규정이 뭐 됐다? 삭제됐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기재가 기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등기 기재가 아니라 등기 기록. 이렇게 이제 의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의미 한번 확인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
자, 소재 불명 줄쳐놓으세요. 등기의무자의 소재 불명. 자, 요거 한번 설명을 들어봐요. 자, 이걸 비용체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해놨어요. 읽어봐요. 전세권자, 이 사람은 설정자. 근데 여기에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그러면 얘가 A가 B한테 설정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은 환자. 근데 문제를 그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풀어라고. 뭐라고 써놨죠? 주인. 그렇죠? 주인. 그러면 주인은 뭐를 읽어봐요. 전세권 설정자, 세입자는 전세권자. 그러니까 지금 담보물건하고 영입물건이 왜 안 풀리느냐. 전세권자라고 딱 들으면 막연하게 들려. 그럼 자기가 세입자 주인이라고 바꿔봐요. 그럼 법정상권은 세입자가 취득해요? 주인이 취득해요? 주인이 취득하잖아. 주인이. 그죠? 그럼 주인이 취득하면 지상권, 아니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이제 세입자로 바꾸고 이걸 주인으로 이제 바꿔봐요. 자, 이제 갑니다. 이 세입자가 뭐예요? 아버지가 좀 이득하죠.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요. 병원비가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다? 애한테 가서 자, 1억 좀 빼주세요. 전세금을 반환 좀 해주세요. 뭐예요? 잠시. 제가 아버지가 이득하니까. 그랬더니 돈을 빼줬어요. 자, 빼줬어요. 1년 계약으로 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2년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났죠? 1년이 행방불명된 거야.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럼 주인이 뭘 가지고 있어요? 전세계약서와 전세금 반환 정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직접 단독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 봐봐요. 근데 주인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죠. 근데 주인이 뭡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가정합니다. 근데 세입자가 행방불명도 안 됐는데 이 사람이 반환 정서를 이조해가지고 몰래 가서 전세금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가 빌비재했다라는 거야. 그럼 진짜요. 빌비재했다라는 겁니다. 얘 행방불명도 안 됐는데. 그러면 전세금 반환 정서는 이조가 쉽잖아요. 뭐 도장 하나 빡빡 하면 되는 건데. 그럼 봐봐요. 근데 그런 불상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면 어디로 쫓아가? 법원으로 쫓아가. 무슨 최고? 공시채고를 밟아. 그러면 어떤 일정한 기간이 그러면 세입자가 뭐의 권리를 박탈해줘. 읽어봐요. 무슨 판결? 재건 판결. 재건 판결이 뭐냐면 읽어봐요. 권리를 박탈하는 판결을 해줘. 그러면 이 재건 판결서만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이게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읽어봐요. 등기의무자의 소재 불명시 전세권 설정 등기에서 전세권 등기의무자 세입자 전세권자가 행방불명시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정서와 전세권 계약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그게 완전히 바뀐 겁니다. 무슨 판결만 받아요? 재건 판결만.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무슨 판결만? 재건 판결만. 그래서 저당권에 하나 A가 있었는데 그거마저 모두 재건 판결이에요. 재건 판결이라는 것은 뭐예요? 권리를 박탈하는 판결. 요것만 해당합니다. 자, 30번은 이제 구분 건물 표시 줄 쳐놔봐요. 구분 건물 표시. 자, 구분 건물 표시 위에다 줄 쳐놓고 위에다가 요걸 써놔요. 자, 집합건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뭐라고요?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 위에다가는 구조상 독립성이라고 써놓고 밑에다가는 이용상 독립성을 뭐에 써놓으세요. 그러면 과거에는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집합건물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딱딱 떨어져 있어야 돼. 이게 뭐예요? 구조상 독립성. 복도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용상 독립성. 무슨 건물이에요? 이게 집합건물이야. 집합건물 요건이에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에 대해서 거기 뒤에 읽어봐요. 무슨 심사주의가 폐지됐다? 실질적 심사주의가 폐지됐다. 폐지된 이유는? 과거에는 요 요건을 갖춘 걸 등기관이 심사를 했었어요. 나가서 직접 이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은 심사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럴까요? 전산화됐기 때문에. 전산화. 나갈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그래서 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에 대해서 무슨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가 폐지됐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부동산 등기법에는 실질적 심사주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거에 A가 여기 하나가 있었는데 요거마저 폐지가 됐어요.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요건을 갖춰서 집합 건물로 등기됐어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저물을 졌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요건을 갖췄네. 그러면 요 집합 건물로 등기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소유자 마음. 그러면 구조상 이용한 독립성을 갖추면 집합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어때? X. 누구야? 소유자 마음이야. 하고 만약에 소유자가 안 했다. 그러면 다가구 다세대. 다가구라고 그래. 다가구. 집합 건물로 등기되면 다세대가 되는 거예요. 다세대. 이거 몇 층짜리예요? 몇 층짜리예요? 4층짜리네. 그러면 4층. 그러면 여기가 몇 호예요? 300, 200, 101호인가요? 자, 보통 보면 이제 여기는 주차장으로 많이 돼 있죠. 여기는 201호, 202호, 200, 그러면 여기는 몇 호? 301호, 302호. 여기는 뭐예요? 401호, 402호. 제가 어디 살아요? 401호 왔어요. 401호. 근데 요즘 제가 잠을 못 자요. 아, 미치겠어요. 302호에서 민원이 왔어요. 코 온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 302호도 안방에 문 열고, 여기 문 열고 자고, 여기도 문 열고 자니까. 근데 여기에 유명한 사람이 살아요. 성우가 살아요, 성우. 성우, 누구냐면, 박일희 아저씨가 올라와서 저희 집사람한테 그래요. 남편이 저 요즘 새벽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밑에 건물이 울립니다. 좀 조심하세요. 아, 그 소리 들으니까 와, 잠이 안 와요. 요즘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요즘 안방문을 다 닫고 자요. 그래서 요즘 참 대단하다. 저 이제 두 번 다시는 이제 요런 데 안 들어갈 거예요. 이번에는 급하니까 이사 들어갔지만 딴 데는 뭐 단독주택으로 이사 갈 겁니다. 단독주택으로. 혼자 마음 먹고 살고 싶기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작업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에서 또 민원이 쪽지가 또 붙었어요. 아침에. 뭐라고? 담배 좀 그만 피세요. 이렇게 하니까. 담배 여기에서 쪽지가 여기 붙었어요. 저는 여기 사니까. 그래서 담배 안 피워야 되겠다. 뭐 담배 피우면 막 민원이 들어오는구나. 막 쪽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새벽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담배를 많이 피나 봐요. 담배를 많이 피나 봐요. 그래서 요 아줌마가 뭐라고 붙여놨냐면 애가 어립니다. 그러니까 뭐 애가 어린애가 3분이 있으니까 담배 좀 피지 마세요. 제가 그날 내가 화장실에서 담배 한 가지를 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파트 산다는 게 그러니까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그럼 한번 조책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살인사건이 많아요. 그러면 402호에서 뭐라고 그래? 우리 집인데 내가 담배를 못 피고 내가 뭐 마음대로 코를 못 거냐. 그럼 밑에서 이제 열받아서 그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같이 한번 살아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합니다. 그 자체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산하기 때문에 실질적 심사주의가 됐다? 폐지됐다라는 거. 자, 모사점성 맨 마지막에 이제 가봐요. 모사점성이 무슨 방식이에요? 팩스 방식이야. 근데 지금 팩스 방식이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전산화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 두 페이지에서도 잘 정리해두면 자, 두세 문제는 건질 수 있어. 두세 문제는. 뭐가 나올 수 있고 뭐가 나오지 않은 거. 그걸 미리 스케줄을 잡아놓으라고. 여기에 나오는 건 안 나오는 거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54페이지 뭐가 나오죠? 등기 분류. 요게 자, 봐봐요. 제발 제가 어떻게 해야 빌어요? 지금 제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봐봐요. 자, 여기 이제 뭐예요? 이게 머리죠. 그러면 여기 한번 잘라봅시다. 그러면 한 번에는 뭐예요? 자, 한번 봐봐요. 우리 등기법을 배우려면 등기 분류와 등기의 양식이 머릿속에 완전히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거 가지고 설명한다고. 읽어봐요. 등기 분류와 등기부의 양식. 이거 가지고 설명한다고. 그러면 봐봐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제 둘 중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어때? 왔다 갔다 하니까 마찰이 생겨 안 생겨? 머리가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그러면 안 뜨거우려면 뭐가 필요해? 윤활유가 필요하잖아. 그 윤활유가 바로 뭐냐?
이게 민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법이 필요한 거예요. 민법이. 그래서 민법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민법을 모르면 뭡니까? 이제 등기부를 뭐예요? 등기부 안 돼요. 등기법 자체는. 민법은. 그러니까 민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등기부. 그러면 우리 등기부는 사실 뭡니까? 등기의 분류와 등기부의 양식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부. 등기부는 몇 종류? 두 종류. 뭐가 있어요? 토지와 대상. 토지와 건물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객체, 대상에 따른 분류라는 거예요. 대상에 따른. 그러면 거기 밑에 봐봐요. 뭐에 따른 분류? 대상. 대상 밑에다 객체라고 써놔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면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몇 하나 돼 있다? 이하나 돼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토지, 그러면 항상 등기법 문제 풀 때는 뭐예요?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잡아야 돼.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거는 토지의 건물이에요. 토지. 오늘 토지인지 건물인지 별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면 전세권 문제를 풀 때는 뭘 풀어야 돼?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해야 돼. 자, 그럼 봐봐요. 최장기 몇 년? 10년. 최단기 1년이죠. 1년은 어디에서만 나와? 건물에서. 건물로 토지를 살짝 바꿔놓는다고. 그러면 건물, 그러면 최단기 제한은 건물 전세권이에요. 1년은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그러니까 법정 갱신권은 어디에서만 나타난다? 건물에서만 나타나는 거야, 건물. 그러면 법정 갱신이죠. 그러면 법정, 그러니까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그럼 법정 갱신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단 처분하려면 마라. 등기하라. 논리가 그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이게 민법이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결론은.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민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법을 모르면, 민법을 모르는 공시선상은 어떤 이야기냐? 표시만 해줘. 뭐라고요? 애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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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애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그러니까 이게 공시법이 암기 과목이 팍 안 되려면 뭐라는 거예요? 민법을 알면 암기가. 지금 알고 있는 민법을 와서 써먹기만 하면 돼. 지금 알고 있는 민법을 써먹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이제 뭐라고 써놨어? 토지 축지면 필지야. 필지는 무슨 단위? 토지, 등록 단위. 그러면 한 필지가 뭐다? 1부동산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 몇 필지? 한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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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작년 봐봐요. 상린관계에서 갑시다. 그러면 청량비용은 뭐다? 청량비용은 뭐다? 면적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작년 2.5점짜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필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청량은 뭐예요? 청량 시간은 누가 그래? 면적에 대해서 면적이 넓은 사람이 청량비용을 많이 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작년 2.5점짜리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필지는 그러면 필지는 면적과는 무관하다라는 거네. 무관하다는 거네. 무관하죠? 그러니까 면적도 무관하고 뭐도 무관해? 뭐도 무관해? 토지 형상도 무관하다라는 거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청량비용은 무슨 비례해서? 면적에 비례해서. 그럼 작년 2.5점짜리잖아. 지금 뭡니까? 지금 알고 있는 걸 써먹어서 자기가 써먹으라는 거예요. 꼭 애워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토지는 뭘로? 필지로. 건물은 세 가지 여건. 무슨 세 가지 여건? 정착성, 애기, 분단성, 영도성이라는 거야. 제가 열받아서 이 건물 부셔버렸어. 내가 떼어가 버렸어. 정착성이 있어, 없어? 없어. 건축물 대장에는 등록되나 건물 등기부에는 등기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럼 대장은 건축물 대장이죠.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잖아. 그럼 다르죠. 건축물이고 건물이죠.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물은 이것만 있으면 건축물이야. 이게 뭐야? 이제 기둥이야, 기둥. 이제 지붕만 있으면 이게 건축물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안 공개와 바깥 공개가 차단이 돼야 안 돼. 그래서 등기 능력은 없다라는 거야.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되지만 건물 등기부로는 등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등기부로는 뭐예요? 건물 등기부에 등기되려면 딱 바닥에 정착이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안 공개와 바깥 공개가 뭐다? 차단이 돼야 돼. 차단이 되려면 뭐도 있어야 돼? 지붕도 있고 주벽도 있어야 돼. 건물의 용도에 맞아야 돼. 그래서 그럼 옆에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찾았죠? 그 세 가지가 중요하고요. 근데 제가 과거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봐봐요.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봐봐요.
자, 건물이 등기되기 위해서는 정착해야 되고 A기 분당해야 되고 세 번째는 건물의 용도에 언제나 세 가지 요건을 뭐다 갖추어야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지금은 언제라는 말을 안 써요. 왜? 통상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왜 그러면 요 세 가지 통상이라고 쓸까요?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게 하나가 있어. 개방형 축사가 있다. 개방형 축사. 그러면 원래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등기가 되죠. 그러면 개방형 축사가 되려면 특별법이 제정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죠. 그래서 개방형 축사에 관한 특례법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바로 개방형 축사야. 근데 개방형 축사가 등기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뭘 갖춰야 돼? 우사해야 돼, 우사. 우사가 뭐예요? 소.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 얼마?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만 등기해. 그러면 봐봐요. 그럼 자기가 기농을 하려면 개방형 축사를 지려면 얼마나 크게 해야 돼?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그러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등기가 돼, 안 돼? 돼. 그럼 초과 배고파, 안 고파? 고파. 왜 고파? 사료를 안 먹이니까. 그럼 돈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개방형 축사를 은행 가서 저당 잡아서 돈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소 배불리 먹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왔다? 축산 농가를 이야기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바닥 면적이 이왕 줄 거면 얼마를 줘야 돼?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서. 그럼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거는 외워야 돼. 봐봐요. 토지는 뭘로서? 필지, 건물은 정착해야 되고, 애기 분단해야 되고, 용도해야 돼. 그러면 가설 건축물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무슨 성형지? 정착성형지. 그럼 자기가 다 외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형님들은 뭘 외우냐면 등기가 되는 물건, 안 되는 물건을 외울 생각만 해요. 외울 생각만. 그 원리를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그러면 이 정도는 외워둬야 돼요. 토지죠? 토지는 뭘로서? 필지. 건물은 정착, 애기, 용도성이야. 그러면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 개방형 축사. 그죠? 개방형 축사. 그럼 벽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럼 맞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뭘로 보고 있어요? 별개로 보고 있잖아. 그러면 토지에 건물을 졌더라도 건물은 토지에 부합돼, 안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복잡한 법정지상 간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 봐봐요. 누구예요?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몰래 와서 건물을 하나 줬어요. 얼건물이라는 거야. 그러면 갑이 얼보고 나가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퇴거 명령은 안 돼. 그러면 남의 토지에 건물질 근원이 있어, 없어? 부셔. 철거 명령은 가능하는. 그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야. 남의 토지에 방해받고 있죠? 방해, 배제, 청구권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뭐예요? 누가 졌어요? 그러면 갑이 줬나요? 그럼 첫 번째. 요거 무슨 등기부가 있어? 건물 등기부. 여기는 토지 등기부. 그러면 요 갑은 돈이 없으면 건물에도 저당 잡을 거, 토지에도 저당 잡을 수 있다라는 거야. 첫 번째. 토지 위에 뭐가 있어? 건물이 존재해야 돼. 두 번째는 건물과 토지가 동일 소유자여야 돼. 그럼 세 번째는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하나 설정되어 있어야 돼. 자, 저당권 읽어봐요. 저당권 임의 경매. 그러면 저당권 실행 명료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이게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지상권이라고 써놨어요? 법정 지상권. 읽어봐요. 법률 규정. 법정 지상권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그때 X.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아래. 그러니까 그러면 올 거예요, 토지가. 근데 갑이 그럼 병한테 처분할 때는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처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법정 지상권은 몇 조로 간다? 187조 간다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해?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죠. 그러면 문제 풀 때 그러면 우리 등기법은 아주 중요하네. 토지인지 건물인지 매번 확인해야 돼요. 토지 등기부인지 건물 등기부인지 확인해야 돼요. 그럼 보존 등기도 몇 종류? 두 종류.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전개되고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부의 양식. 여기 봐봐요. 표제부. 요거는 갖고, 요거는 얼구.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묻혀서 이게 권리의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요 표제부의 역할, 갖고 얼구의 역할이 있어. 그게 바로 기능에 따른 분류라는 거야. 그러면 기능에 따른 분류는 크게 무슨 등기랑 있다?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그러면 여기 봐봐요.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뭐가 먼저 바뀌어? 대장. 그래서 대장 부등기. 무슨 좋다? 등기 좋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말 들어 안 들어? 그럼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때려야 돼. 그래서 1개월을 강제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목 변경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지목 변경 시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며칠? 1개월. 지난주에 배운 게 부분부터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갖고는 무슨 건? 그러니까 소유권은 탈세 탈법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탈세와 탈법을 막기 위해서 며칠? 60일을 강제한다는 거예요. 60일. 60일을 강요해요. 그러면 여기 무슨 거예요? 갖고 여기는 얼굴은 채권도 있고 물건도 있어요. 채권은 명의신탁의 대상은 아니야. 그러면 소유권과 물건은 결론적으로 뭐다? 명의신탁의 대상이 돼. 몇 년을 강제한다? 3년을 강제한다라는 거야. 3년.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잘 봐봐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그렇죠. 특별조치법. 자,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러면 사실의 역할을 못하는. 그러면 그 옆에 봐봐요. 사실의 등기, 표제부 등기, 부동산 표시의 등기, 권리의 등기, 가구, 얼구의 등기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주의사항 뭐라고 써놨어요? 표제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별표 5개 놓고. 그러면 사실의 등기에 인정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역할을 못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외우지 말고 감각적으로 익히라고요. 자, 이제 봐봐요. 자, 쓸 필요 없어요. 감각으로 익혀봐요. 접수일자,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접수일자는 기초되네. 접수번호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면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렇게 하려면 나중에 헷갈린다고. 봐봐요. 표제부에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기록된다. 어때? X. 그게 15의 2.5점짜리야. 그러면 잡아요. 그러면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접수일자는? 사실. 접수번호는? 그럼 결론적으로 접수일자는 기록되나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라고 잡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 첫 번째 접수번호 X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제 감각적으로 자꾸 익혀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등기? 가등기입니다. 그러면 가등기는 뭐예요? 가짜가 무슨 가짜예요? 임시 가짜잖아. 그럼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부동산의 신상이잖아. 그럼 순위를 확보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표제부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2번입니다. 추정력에서 추 동그라미 쳐요. 추. 자, 추. 자, 이것도 자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예측을 하라고. 추. 추에다가 추측이라고 써요. 추측. 자,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사실에 추측을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리얼의 등기 목적 줄 쳐놔봐요. 등기 목적. 이거 등기 목적 봐봐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에 무슨 등기 목적을 기록하냐고 생각을 한번 해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상속, 등기 원인이죠. 상속의 등기 목적은 뭘까요? 소유권 이전이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 목적은 어디에만 나타난다? 가구, 얼구만 나타난 거야. 그럼 표제부에도 등기 목적이 기록된다. 어때? X. 감각으로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암기 하나 하더라도 나옵니다. 그 자체로. 생각을 한번 해.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상속은 등기 원인이죠. 등기 목적은 무슨 등기야? 소유권 이전 등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정여. 정여도 등기 원인이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네. 뭐라고 써놨어요? 수용. 등기 원인이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네. 이전이네. 읽어봐요. 매매가 등기 원인이죠. 매매가 뭔데? 소유권 이전이죠. 그럼 봐봐요. A하고 B의 관계에서 한번 봅시다. 아버지가 B한테 마다 정리를 해주죠. 정리를 해주려고 그래. 정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 원인이잖아.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잖아. 근데 아버지가 정리했으면 아니라 한다 해서 우리 짜자. 매매하자. 그럼 등기 원인이 뭐야? 매매. 알고 봤, 원래는 뭐예요? 정리. 알고 봤더니. 그럼 매매 뒤에 정의를 감춰서 안 감았어? 그게 바로 은닉행위가 되는 거야. 어차피 요즘은 누가 가? B한테. 그럼 은닉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가 아니라는 거네.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요즘은 누구한테 가니까? 그럼 무슨 관계야? 실체 관계.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읽어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단속 규정. 무슨 규정? 단속 규정. 그러니까 그 형님은 뭡니까? 67.5는 나오는데 그게 속전속결로 생각이 안 나니까 한참 생각하는 거야. 실체 관계. 단속 규정 이러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두태하게 불러지는 거예요. 문제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돼야 돼. 딴 거 배우지만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용은 똑같아. 그러니까 가는 과정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현관에 읽어내는 의미를 자기가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 이게 본인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봐보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부기등기는 허용되지 않아. 자, 표제부에는 부기등기가 없어. 부기등기가 없어요. 옛날에 행정구역 변경이 부기등기가 있었어요. 그거마저 주등기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표제부는 부기등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야. 자, 주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다 이러면 맞아요. 부기등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봐보죠. 여기 한번 봐봐요. A가 집이 있어. 무슨 집이에요? A집이 아니라 빨간 집. 여기 빨간 집. 자, 전부 불탔어요.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그러면 그 자리에다 똑같이 노란 집을 하나 줬어요. 같아 달라요. 그럼 결론 나왔죠. 빨간 집 표제부를 노란 집 표제부로 이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표제부의 등기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제3자가 있든 없든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그러면 표제부 등기 나오면 이제 이해가 됐으면 이제 속전속결로 시험장 가면 표제부는 걸리구나. 등기 목적은 기록되지 않는구나. 부기 등기는 없구나. 추정력이구나. 그러면 추정력은 사실의 등기 불인정되는구나.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읽어낼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요. 자, 봐봐요. 자, 이걸 안 배웠다 그러지 말고요. 우리 뭐 봐봐요. 자,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갖고 올 거에 뭐예요? 권리야.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요. 사실이죠. 등기 필정물은 권리거든. 사실하고 권리는 다르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필정물은 적격성이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작년에 그러면 24회 때 2.5점짜리 봐봐요. 다음 중 등기 필정보, 등기 완료 통지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권리를 골라라, 사실을 골라라. 사실. 그러면 1번에 행정구역 변경. 그거는 권리적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완료 통지서는 적격성이 없는, 그럼 결론적으로 사실을 고르라는 거잖아. 사실. 그럼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감각을 써먹을 수 있도록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이제 또 하나 봐봐요. 여기 뭐예요? 표제부의 내용, 각부의 내용, 얼구의 내용. 그래서 그 밑에 내용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 거야. 내용에 따른 분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모든 등기 분류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등기부의 양식에서 나오는 거야. 양식에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봐봐요. 그러면 첫 번째 무슨 등기가 있어? 기입등기. 기입등기는 새롭다.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딱 두 가지 요건 하나라도 입에 들면 기입등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새롭다. 찾아봐야죠. 그러면 봐봐. A가 건물을 신축해서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했죠. 새롭게 이전 등기해지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슨 등기? 기입등기야. 그러니까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면 보존 등기거든. 그래서 뒤에 보존 동그라미.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A가 이제 보존 등기에서 B한테 팔아서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했죠. 새롭게 이전 등기해지네. 그러면 이전 동그라미. 자, 그러면 여기 얼굴을 최초로 개설하는 걸 뭐라 그래? 설정이라고. 그러면 봐봐요. 그럼 기입 등기는 읽어봐요. 보존, 설정, 이전. 다시요. 보존, 설정, 이전. 이제 우리가 요 새롭다는 의미를 찾았으니까 시험장 가서만 뭐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보존, 설정, 이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 새롭다를 찾아봤더니 보존, 설정, 이전. 다시 읽어봐요.
보존, 설정, 이전. 그러면 이런 것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네. 그러니까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꼬리표 붙여요. 등기 필 정보. 그러니까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하느냐 하느냐에 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중 등기 필 정보, 권리증을 제공해주는 것, 작성하는 것, 작성하지 않는 경우 나왔나요? 그럼 다음 중 등기 필 정보, 즉 권리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아닌 것.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2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3번은 전세권 설정 등기, 4번은 저당권 설정 등기, 5번은 저당권 변경 등기. 정답은? 그래요. 변경 등기가 되잖아.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존하고 이제 보존 읽어봐요. 뭐라고? 보존, 설정, 이전. 자, 보존은 뭐야?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잖아.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데 순위학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가등기는 언제 만들어주냐? 읽어봐요. 설정 이전의 가등기. 이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럼 벌써 다 해왔네.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하는가, 작성하지 않는 거. 그러면 기입 등기는 새롭다, 보존 설정 이전, 보존 설정 이전. 이제 나와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존 설정 이전은 무슨 등기다? 기입 등기. 죽지만 등기 필 정보로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시험에 순간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 밑에 무슨 등기가 있어요? 변경, 일부 후발적 줄 쳐놓으세요. 후발적 일부 줄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경정 등기는 뭐예요? 일부의 원시적. 공 차이점은 후발적이냐, 원시적이냐. 그거는 본인이 이제 결정하셔야 돼. 봐봐요. 주소의 변경은 원시적이야, 후발적이야? 후발적. 그럼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자, 그러면 주소의 오기는? 주소의 오기. 원시적이죠. 그때는 무슨 등기? 경정 등기야. 근데 경정 등기는 가로 열고 크게 써. 동일성이 추가돼야 돼. 경정 등기는 동일해야 돼. 정정 전하고 경정 후가 동일해야 돼. 동일성을 유사해. 그러면 동일성이에요. 자, 여기 봐봐요. 작년에 2개 지문이 출제돼서 2.5점짜리야. 자, 여기 봐봐요. 공시선생이 누구예요? 갑상이. 자, 세법이 2억이잖아, 2억. 그렇죠? 2억이잖아, 2억이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작년에 출제된 게 전세권, 임차권. 한번 봅시다. 임차권. 여기 이제 경정 등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깔고 들어가죠. 읽어봐요. 경정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이죠. 무슨 성이 추가돼야 돼? 그러면 갑성이하고 2억이는 같아 달라?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잖아. 갑성이로 등기해달라고 그러는데 2억으로 등기됐다. 경정 등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영어는 작년 지문에 가벌병으로 나왔다. 경정 등기 할 수 없다라고 나왔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읽어봐요. 무슨 등기? 경정은 딱 듣는 순간. 이걸 보는 순간 뭐다? 경정 이러면 안 돼. 일부의 원시적 사유. 무슨 성? 동일성.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같아 달라?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 시 임차권 설정 등기 중에 경정 등기가 발생할 수 있다. 어때? X. 이게 작년 기출문제라는 거야. 작년. 그러면 경정 등기는 그러면 무슨 성이 추가돼야 돼? 동일성이 추가되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경정 등기를 보는 순간 이러면 안 돼. 경정 등기는 일부의 이러면 안 돼. 일부의 원시적 무슨 성? 동일성이잖아. 자, 그러면 또 봐봐요.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으로 됐어. 법인으로 된 경우 경정 등기가 한다. 어때? X. 그럼 법인 아닌 사단하고 법인은 같아 달라? 그럼 법인 아닌 사단에서 법인으로 가는 경정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정 등기는 딱 보는 순간 무슨 성을 생각해야 돼? 일부의 원시적 무슨 성? 동일. 올해는 안 나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작년에 출제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경정 등기 동일성 생각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거든. 동일성.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경정 등기를 해왔으면 이제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무슨 행위가 있어? 여기에 이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건행위. 등기된 양이 있어. 등기된 양. 어디가 많아요? 당사자는 어디까지 행위했어? 물건행위, 처분행위가 되니까 이거는 물건행위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야, 전부야? 애시당초 많이 됐어, 적게 됐어? 적게 됐어요? 많이 됐잖아, 등기된 양이. 많이 됐어, 적게 됐어? 그러니까 애시당초 잘못됐죠. 원시적이야, 후발적이야? 원시적. 이때는 경정 등기로 처리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물건행위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지만 등기된 양은 무슨 등기로 처리된다? 경정 등기로. 이 부분의 한도 내에서 무슨 성이 추가되기 때문에
동일성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동일성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써먹으라고. 경정등기를 왜 안 써먹냐고. 안 써먹냐. 자, 민법으로 가볼까요? 자, 이제 출발. 자, 공동소유로 가볼까요? 몇 사람? 그러면 A, B가 두 사람이 있어요. 몇 분의 1이에요? 2분의 1. 근데 갑이 사기꾼이야. 혼자 가서 단독명의로 보전 등기를 했어. 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2분의 1은 누구 거야? B 거잖아. B 거. 2분의 1은 누구 거야? 근데 그러면 B가 전부를 말소해달라고 그래야 돼? 일부를 말소해야 돼? 그러면 2분의 1만큼 원시적이야? 후발적이야? 원시적이죠. A시상조 일부가 많이 기록됐으니까 무슨 등기로 처리돼? 경정등기. 그러면 일부를 전부 말소해달라고 그래야 돼? 일부만.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로 처리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얼마만큼 처리? 이게 이제 공동소유 형태하고 우리 등기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거든. 요 의미가. 그러면 경정등기는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오늘 오후에 민법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천천히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거기 무슨 등기?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가로 열고 권리적 측면이라고 써놔봐. 권리라고 써놔요. 권리. 왜 선생님 권리라는 걸 유독 강조합니까? 라고 생각해봐요. 자,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말소는 뭐라고? 권리. 그래서 그 가로 열고 전부 불일치 줄쳐놔요. 전부 불일치. 근데 왜 이게 중요하느냐? 봐봐요. 이 행간을 읽어내라고. 무슨 등기? 말소는 뭐다? 권리는 아무 말이 없으면 공동신청이라는 거야. 공동신청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소 등기는 원칙이 무슨 신청? 공동신청이라는 거야. 공동신청. 자, 뭐라고 써놨어요? 재산권 설정 등기. 공동이에요, 단독이에요? 갈팡질팡이네요. 여기 읽어봐요. 부자로 건치면. 부자로 건치면 권리. 그러면 권리는 무슨 신청? 공동신청이야. 한번 말. 그러면 이미 출제된 지문 한번 볼래요? 자,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는 단독 신청이 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 맞네. 지상권은 권리죠. 그러니까 원칙이 뭐다? 공동이라고. 읽어내란 말이에요, 그걸. 읽어내란 말이에요, 그게. 일부러 요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권리, 단독 신청, 공동 신청을 암기 사유를 팍 줄이기 위해서 자꾸 그렇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말소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불일치, 전부 해야 돼요. 근데 멸실 등기는 거기 옆에다 써놔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이야, 사실. 사실이니까 멸실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A가 건물이 있다. 건물이 있어요.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누가 신청해? A가 신청하는 거죠. 그럼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단독 신청. 단독 신청.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하면 함정을 파는 게 뭔지 아세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 가봐요. 뭐라고 써놨어? 혼동의한 말소. 혼동의한 말소. 말소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놨어? 혼동. 혼동이라는 것은 혼합해서 하나가 되잖아. 그러면 하나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뭐다? 혼동의한 말소는 단독, 공동. 단독 신청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꾸 함정을 이런 데다 파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동의한 말소는 단독, 공동.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그러면 멸실 등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전부 멸실. 부동산이 전부 멸실했을 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 멸실 등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 건물이 하재로 멸실돼서, 하재로 소실돼서, 권리야, 사실이야. 그러면 하재로 멸실된 경우는 말소 등기가 아니다. 맞아요, 틀려? 맞네.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잖아. 멸실 등기는 사실적 측면. 이미 출제된 지문이야. 그럼 봐봐요. 하재로 멸실된 경우, 하재로 멸실된 경우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말소 등기가 아니다. 맞는 지문이 되네. 그러면 말소 등기는 어떠한 측면? 권리. 멸실 등기는 사실적 측면이다. 사실적 측면. 그러면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죠. 사실이니까 무슨 등기? 표제부잖아. 표제부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그렇죠, 주등기. 연결이 되기 시작하죠, 이제. 자, 그 다음에 회복 등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말소 회복 등기. 가로 열고 권리라고 써놔요. 권리. 요거는 범위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근데 부적법 말소는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 언제나. 요건 저는 언제라는 말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요거는 언제나 부적법 말소해야 돼. 언제나 부적법 말소해야 돼. 그러면 봐봐요.
말소 회복 등기 그러면 권리적 측면으로서 권리다.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는 아무 말이 없어. 단독이야, 공동이야? 공동이야. 그러면 단독 신청이 아닌 걸 골라라. 집중 팔고 말소 회복 등기 많이 나온다고. 아무 말이 없으면 공동이거든. 권리적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부도 될 수 있고 일부도 될 수 있어. 부적법 말소 언제나. 그러면 자발적 말소는 적법이야, 부적법이야? 적법. 고로 회복 등기가 불가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요건을 정확하게 외우라는 겁니다. 요건 자체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A가 집이, 자, 봐봐요. 여기 뭐예요? 요거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여기가 집이야? 등기소야, 등기소. 자, 불 처음 붙었어. 무슨 등기? 그래, 멸실회복 등기야. 등기부가 멸실했을 때 하는 등기가 뭐다? 멸실회복 등기가 되는 거야. 등기부. 그러면 멸실회복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가로 열고 사실이라고 써놔요. 근데 멸실회복 등기는 가능성이 없어. 근데 세 가지 측면은 꼭 알아둬야 돼. 첫 번째, 멸실회복 등기의 개념 하나 하고. 그러니까 멸실회복 등기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단독신청, 공동신청. 단독신청, 그거 하나 하고. 멸실회복 등기는 왜 출제 가능성이 떨어졌느냐? 아까 신청서, 등기부 부본 자료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까 뭐가 있었어? 보조기억장치가 있었다. 그러니까 보조기억장치를 즉시 가져와서 뭐다? 회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실회복 등기가 그래서 출제 기간이 팍 떨어져 봤다. 제도적 의의가 거진 없어졌다라는 거야. 멸실. 근데 개념은 잡아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내용에 따라 물려.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회복 등기, 멸실회복. 선생님 안 외워줘요. 뭘 안 외워줘? 이거 하나만 해달라는 건데 이것만 하나. 그래서 좀 쉬었다 뭐예요? 형식. 요거 들어갑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